네, 오늘 주제가 한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데 한복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한복이 더 주목받게 된 게 최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한복 외교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히든 차트는 그녀들의 룩입니다. 패션도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해외 여성 리더들의 패션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요. 누가 올랐는지 제 궁금하네요. 전문 분야로 또 돌아왔네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 리더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패션이 주목받고 있는지 먼저 그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1위가 역시 미국입니다. 2위가 아르헨티나, 3위가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4위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5위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자, 5위부터 볼게요.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입니다.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친다면서요? 네, 사실 취임식에서는 하얀 원피스 입고 나오셨더니 그다음부터 붉은색을 입으시는데요. 박 대통령 역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줘봐요, 그래야지 표정이.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한다. 야, 어우, 네. 너 조심해. 인상적이죠? 네. 바로 저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 대통령도 사실 빨간색 많이 입으시는데 언제 입으시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할 때 네.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붉은색을 입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우마 호세프 역시 열정의 나라인 남미의 대통령답게 네. 열정의 붉은색을 주로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인상도 봤지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철의 여인이고요. 2011년에 그 대통령제에 올라왔잖아요. 그 2012년이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당연히 들어갔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2011년에는 그 당시에 취임했던 해인데요.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에 당당 3위. 와. 1위는 제가 잠시 후에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스타일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데 네. 얼굴은 약간 귀엽게 생겼는데 좀 세 보이세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더 강하게 입으시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다부져 보이는 표정들이 멋지네요. 브라질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5위였고요. 자, 4위는 경제방송에서 이분을 빼고는 매일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진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고집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항상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 스텐카라. 네? 이 스텐타드. 스텐카라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네. 일반적인 카라 모양. 전통적인. 네, 아주 그냥 그 복고적이고 그 원칙적인 옷이죠. 이것을 주로 입는데 원 컬러로 투피스를 똑같이 맞추세요. 그래서 주로 재킷을 주로 활용하시는데 이걸 입으시면 뭔가 고집스러우면서도 원칙을 내세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장 투피스 입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강한 이미지. 원칙,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 이런 거에 강조할 때 이런 패션을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삼선 총리이자 사실 그 유럽을 다시 살려놓은 바로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2011년 미국 타임즈 선정 100인에 들은 건 당연하고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2011년 포브스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에서도 딱 1위. 이분이 1등이군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게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 관력 있고 전 센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미국은 그 대통령이 해외에 갈 때요, 그 자동차를 자국 나라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 그러는데 딱 세 번째로 딱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 자동차를, 방탄차를 갖고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올 때도 아우디 자동차 갖고 왔었죠. 자기 나라 차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죠.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아까 3위를 지체트는 1위, 당당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3선이 당선이 됐다고 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국민들의 믿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자, 3위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핫걸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왕실의 며느리예요. 영국의 왕세 손비 케이트 미들턴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왕실 가족은 그 어떤 정치인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케이트가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오는 옷들이요. 가격과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완판이에요. 네. 주로 게다가 영국 출신 디자이너 옷을 입는 거 보면 애국심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예뻐요. 케이트가 혼자서 영국의 패션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국에서 패션 아이콘으로 굉장히 구각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케이트 미들턴은 완전히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죠. 돈 받지도 않는 광고를 해주는 거니까 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면대 패션까지 모든 것이 핫 정말 아이콘 중에 아이콘으로 지금 딱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정치 상황이 약간 혼란스럽고 경제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경기 불황성에서 어떤 대중들의 관심을 돌려놓는 어떤 고도의 어떤 홍보 전략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한경 의원께서 정치학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시고. 정치평론은 사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완벽한 몸매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네. 뭘 입어도 정말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동화 속에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공주 그 느낌이 바로 정확하게 구현된 사람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2위를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여성 대통령입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꿋꿋한 여성 대통령인데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입니다. 평소에 화려한 스타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분이 정말 여걸 중에 여걸로 남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약간의 건강 문제가 와, 있어서 카리스마가? 한 달 정도는 지금 대통령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요. 뇌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회복이 다 돼서 곧 다시 공식 선상에 나온다는 얘기가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이야말로 패션 정치 대명사죠. 뭐 이분이 공식 석상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절대 바지를 입지 않는다. 요걸로 유명했는데요. 얼마 전에 바지를 입고 나왔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바지가 보통 바지가 아니에요. 레깅스를 입으셨다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무려 아니 레깅스 아시죠? 남자들 그 짝 붙는 그 스타킹 저 나이 같은 젊기 바지 때문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아는 남자입니다. 와, 저. 그걸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쇼킹이죠, 쇼킹. 그래서 오죽하면 60세의 대단한 이 대통령이 이런 레깅스를 입었다고 SNS에서 그 사진 퍼날르면서 화제가 됐던. 유튜브에도 엄청 떴을걸요? 그럼요. 네. 대단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레깅스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60세라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2위로 당당히 설만합니다. 자, 1위가 궁금해지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역시 미국의 First Lady 미셸 오바마입니다. 아, 이분이 1위군요. 맞습니다. 역시 나올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 미셸 오바마는요, 합리적이고 워낙 아름다운 패션을 소화하는 것으로 아주 대중적인 인기도 있죠. 이제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입으면 쉽게 얘기해서 표현은 그렇지만 완판 그 자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옷 특정 옷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체가 다 그냥 완판이 되면서 여기에 정말 그 한 번이라도 옷 입혀보는 게 손인 사람 많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옷들이 사실 미국의 디자이너들 중에서 정말 저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셸 오바마가 입는다는 건 미국 시선 사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2009년에 미국 타임즈가 선정했을 때 미셸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1인 경기부양책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혼자서 미국 산업을 살리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톰 브라운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어떻게 올렸냐면 퍼스트 레이디가 우리 봄 신상을 입고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굉장히 기여해서 네. 미국의 그 중저가 브랜드에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사 입는 옷 네. 이런 옷 브랜드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주부들도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룩을 좋아해요.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 이게 미셸 오바마가 선택한 브랜드예요라고 광고를 하는데 왜 이게 허락을 받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볼 텐데 제가 오늘 그분의 그 외교 순방의 한복을 한번 따라해봤지만 네. 사실 그분이 입는 이 옷 가방도 항상 늘 화제를 안고 다닙니다. 대통령이 입은 옷과 브로치, 가방이 늘 화제가 되는 이유가 맞습니다.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또 지도자니까요. 전 세계 어느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또 박 대통령은요. 이전 이제 남성 대통령들과 달리요. 정장에 가방을 든 모습이 또 아주 인상 깊잖아요. 근데 이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일하는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뭐 전략 이런 걸 떠나서 워낙 몸에 익숙한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처음에 대통령이 드신 그 가방 네.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어디 명품 브랜드냐. 그리고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네, 있었죠. 당연히 명품 예, 브랜드일 예. 거라 생각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국내 브랜드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사람들이 수사를 했죠. 네. 우리 네티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호미가라는 브랜드 하나 집어서 여기 거다. 게다가 가격도 한 120만 원대 된다 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네. 그 브랜드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져서 도대체 어느 브랜드냐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해서 한국에 8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요? 혹시 그분만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 게 그럴 수도 아닌가? 있죠. 뭐 그럴 수도 이게 있겠네요. 조항 때문에 이런 것 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건요. 사실 그렇고요. 박 대통령처럼요. 그 핸드백에 대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또 하나의 철의 여인이고요. 그 박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의 이제 롤 모델로 얘기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전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였잖아요. 대처. 지금 이제 네. 그분이 벌써 88살이나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대체 여사가 핸드백을요 완전히 자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종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정치 쪽에서는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 아주 딱 맞으면요 좀 아플 것 같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주 딱딱한 네모난 네. 그 핸드백이거든요. 설마 때리셨나요, 저걸로? 그래서 신조까지 났는데 저희 방송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영어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게 핸드백에서 백을 동사해갖고 네. 핸드백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핸드백으로 툭 치다, 핸드백으로 괴롭히다, 뭐 무섭게 하다 이런 건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그 핸드백으로 어느 날 공무원들을 회의하는데 네. 딱 보면 대처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핸드백이라고 생각하면 핸드백을 탁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핸드백잉이라는 걸 나와갖고 그걸 네. 이제 수동으로 네. 예를 들어 수능이니까 제가 특집으로 알려드리면 비핸드백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너 핸드백으로 크게 당했다, 혼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처 여사의 핸드백의 모습 이것만 봐도 벌벌 떨었다. 그런 조심하세요. 후일감도 있죠. 핸드백이. 우리 와이프가 조심하세요. 대처수상에게 배운 거군요, 그거를. 오늘도 미안하네요. 출연하셨네요, 아내분이. 몰랐습니다, 그동안. 네. 사실은 뭐 그 냉전의 상징이 되어왔던 당시의 대처의 핸드백. 네. 그런데 결국 경매를 통해서 사실은 사회에 환원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 버들버들 떨었던 핸드백이지만 네. 그중에 살바토레 페라가모 제품이 있었는데 그 악어백을 82,110파운드에 그 경매에 내놔서 팔렸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1억 3,500만 원.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건 이 수익금을 어디다 줬느냐? 네. 유방암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었고요. 좋네요. 그 다음에 2011년에도 대처수상이 쓰던 아스프레이 핸드백이 경매 나왔는데 네. 이때 25,000파운드, 한국 돈은 4,300만 원에 판매됐고요. 이 돈은 영국에서 퇴역 군인들이 전쟁의 이런 아픈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트라우마. 분들을 네, 위해서 네, 네. 이제 컴배트 스트레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기부를 해서 역시 퇴역 군인들한테는 참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다는. 네. 그래서 사실은 핸드백이 이 퇴임 이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네. 일화가 있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그 패션에 대해서 그들에 있어서 그들의 화제거리를 알아봐봤고요. 한복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 시작합니다. 먼저 로드맵 살펴볼게요.